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원정 출산과 미국에서 불법 체류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에게 자동 시민권 부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채비를 하자 미국 수입사들이 재고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연방기관 개편과 함께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연방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고용시장에서 더 나은 직장을 찾아 이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올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원정 출산과 불법 체류 부모로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자동 미국 시민권 부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가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으려면 부모 중에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한다고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년 1월 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유례없는 미국 시민권 제한 조치를 취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선거전에서 에이전더 47을 통해 미국 시민권 자동 부여에 제한을 둘 것임을 공개 천명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 부모로부터 미국서 태어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연방기관들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s part of my plan to secure the border on day one of my new term in office, I will sign an executive order making clear to federal agencies going forward the future children of illegal aliens will not receive automatic U.S. citizenship.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선진국들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미국이 불법 체류자일지라도 미국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다 보니 불법 체류 가정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고 가족 전체를 데려오는 체인 이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결국 자동 시민권 부여 제도가 수백만 불법 이민을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서 이른바 버스 투어리즘, 즉 원정 출산에 대해서도 자동 시민권 부여를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y order will also end their unfair practice known as birth tourism, where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from all over the planet squat in hotels for their last few weeks of pregnancy to illegitimately and illegally obtain U.S. citizenship for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출산이 임박해질 때 잠깐 미국을 방문해 아이를 낳아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어 교육과 의료, 복지 혜택을 누리려는 외국인들의 원정 출산도 이번에 금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정 출산은 중국과 한국인들이 많이 활용해온 것으로 보도돼 왔습니다. 셋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앞으로 자신의 임기 중에는 부모들 중에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 영주권자이어야 태어나는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t least one parent will have to be a citizen or a legal resident in order to qualify. We will secure our borders and we will restore our sovereignty starting on day one. Our country will be great again. 트럼프 2기에서 출범 첫날부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려는 원정 출산과 불법 체류 부모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 금지 조치는 초반부터 위헌 논란을 빚으며 소송 사태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된 미국서 태어나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속지주의에 어긋나는 위헌으로 법적 시비가 걸릴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위헌 논란을 수차례 겪었던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2기 취임 첫날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법적 투쟁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 자동 시민권 부여 금지 공약을 강행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채비를 하자 미국 수입사들은 재고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수입사들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이전에 중국 등 외국 공급사들에게 1년치를 선주문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입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 중국산에는 6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하고 취임 초에 실행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빈말이 아닐 것으로 인식한 미국 수입 회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기 전에 수입품들을 최대한 사들여 쌓아 놓으려는 수입품 사재기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천연 광석을 수입해온 한 미국 회사는 중국의 공급사에게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최대한 많은 물량을 관세 부과 전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중국에서 스킨케어 제품을 수입해온 한 수입업자도 중국 측에 5만 달러를 내고 1년치를 주문해 새 대통령 취임 전까지 도착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입업자는 5만 달러어치를 사들이기로 결정한 것은 동원 가능한 현금과 재고로 쌓아놓을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감안한 것인데 여유가 더 생기면 추가 주문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비교적 싼 값에 수입해와 미국에서 저가에 판매해 이익을 봐온 미국 수입사들은 트럼프 관세가 공식 부과되기 전에 최대한 타격을 피하며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대 규모로 재고 사재기에 나선 것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관세가 조기에 종료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미국 수입사들은 다각도의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중국에서 많은 수입품을 가져오고 있는데 트럼프 관세로 60%나 부과되면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미리 공표해 놓고 있습니다. 그보다 규모가 작은 미국 수입사들은 관세가 부과된 100%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가격을 올리면 안 팔리거나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익을 줄이더라도 적정 가격 인상을 결정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미국 수입사들은 단가가 다소 비싸더라도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최대 수입국이자 최대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에서 4,300억 달러어치를 수입해왔는데 컴퓨터와 전자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한 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3,5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하게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분별한 수입을 통제함으로써 균형을 이뤄 무역 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정책을 쓰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일기에 실행하지 못한 연방 공무원 5만 명 해고 계획을 이번 2기 임기 초에 강행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력 있는 일반 공무원이라도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무직처럼 해고시킬 수 있는 스케줄 F 규정을 다시 되살릴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연방기관 일대 개편과 함께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230만 연방 공무원들을 전율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그동안 연방 공무원들이 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며 매우 부정직한 사람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해왔습니다. Immediately reissue my 2020 executive order restoring the president's authority to remove rogue bureaucrats. And I will wield that power very aggressively. 트럼프 47 아젠다에서는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와 함께 공통으로 연방 기관들 가운데 연방교육부는 폐지해야 하며 국토안보부는 해체하고 산하 기관별로 활동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1기 임기 말이었던 2010년 10월 스케줄 F 규정을 신설해 경력직 일반 공무원들도 정무직처럼 손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다가 포기한 바 있는데 이를 재발동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스케줄 F는 연방 공무원들 가운데 커리어 일반직들에 대해서도 정무직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스케줄 F를 실행해 연방 공무원 5만 명을 해고할 방침이었으나 연방 공무원 노조 28개 연합의 강한 반발에다가 팬데믹도 시작되고 재선전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연방 공무원 노조 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케줄 F를 실행하면 연방 공무원 50만 명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무더기 해고 사태를 일으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스케줄 F를 부활해 연방 공무원 대량 물갈이를 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케줄 F를 실행하려면 바이든 행정명령으로 7개월 만에 최종 확정해 놓은 공무원 보호 규정을 폐기하고 스케줄 F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무원 보호 규정을 발효시키는데 7개월이나 걸렸는데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도 신속 절차를 동원해도 4개월 내지 6개월은 걸려 내년 여름에나 공무원 대량 해고가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방 공무원 노조연합이 소송으로 강력한 저지 투쟁을 벌일 게 분명해 도중에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연방 공무원 무더기 해고와 충성스러운 정무직들로만 대체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근로자들은 현재 직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고용시장이 여전히 위축돼 있어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2022년만 해도 직원들이 기록적인 높은 비율로 직장을 그만두고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당시 근로자들은 더 높은 급여와 더 좋은 환경을 기대하며 이직을 선택했으나 최근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미국의 근로시장은 극명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구인 사이트 글래스도어의 수석 경제학자 다니엘 자오는 최근 보고서에서 근로자들이 승진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경우 동일한 직책에 머물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구인 사이트 글래스도어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와 같은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데 지난달 3,4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5%가 현재 직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힌 느낌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니엘 자오는 또한 근로자들이 공경에 처해 있다고 느낄 때 억눌렸던 분노와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회사 내에서 성장 가능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고용시장의 주요 지표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 9월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근로자의 비율은 1.9%로 나타났는데 이는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로 기록됐습니다. 더욱이 직장을 옮긴 사람들 가운데 약 17%는 이전보다 낮은 급여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이는 2019년의 14%와 비교해 증가한 수치로 이직의 매력마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산업 종사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팬데믹 이후 몇 년 동안 기술 산업은 인재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임금이 크게 상승했으나 지금은 그 흐름이 둔화되고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채용 조건을 보수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들은 직장 내에서 갇힌 듯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만 고용시장 자체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 그 선택지가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 전역에서 올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들이 전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백신 면제를 받은 유치원생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어린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CDC 수치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4학년도에 30개 이상의 주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률이 이전 연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개 주에서 예방접종 면제를 받은 아동의 비율은 늘어났으며 전국적으로는 2024년까지 3.3%로 증가했습니다. 즉, 2023년에서 2024학년도에
하나 이상의 백신에서 면제된 유치원생의 수는 12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동시에 약 28만 명의 미국 유치원생이 홍역, 이하선염, 풍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서류 없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에서 백신 회의론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주 및 지방 정부도 연방의 예방접종 권장에 반대하고 있으며 홍역 등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CDC의 수치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생의 5% 이상이 14개 주에서 백신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주는 알래스카, 애리조나, 하와이, 아이다호,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오리건, 사우스다코타, 유타, 위스콘신, 와이오밍입니다. 특히 버지니아주에서 백신 면제를 받은 유치원생의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4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일은 5년 전인 2018년에서 2019학년도에 알래스카 등 7개 주에서만 일어났고 10년 전에는 6개 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다호는 유치원생들 사이에서 예방접종 면제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CDC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유치원생이 14.3%에 적용되었으며 전년 대비 12.1%, 팬데믹 이전 대비 7.6% 증가했습니다. 예방접종 면제율이 가장 높은 주로는 알래스카가 9.5%, 유타 9.3%, 오리건 8.9%, 애리조나 8.5%를 기록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